안녕하십니까. 아, 우리 봉봉님. 안녕하십니까. 근데 저는 지금 뭔가 잘못 들었나 싶은데 지금 어서 오십시오로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아니, 안녕하세요 해야 되는데 어서 네. 오셔야 돼. 아, 이 서비스 정신이 상당히 투철하신 것 같습니다. 예. 아, 아주 그 자연스럽게 어서 오십시오가 나오시는 것 제가 같아요. 지금 유튜브를 처음 하다 보니까 예. 소트로도 그래요. 발음도 좀 안 되고 예. 지금 사투리도 심하고 지금. 예.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뭐 천천히 템포 낮춰가면서 네. 늦춰가면서 천천히 하시면은 네. 뭐 앞으로 이제 한 서너 달 뒤에는 뭐 좋아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니, 제 마음은 제 그 이제까지 경험했던 그런 예. 정비 지식을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은데 예. 마음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죠? 예. 네, 이게 안 됩니다. 발음도 안 되고. 전번 주에 했던 타이어 관리 1회차 나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2회차인데 예. 그 전번 시간에 의해서 그 오늘은 예. 타이어 경고등 들어왔을 때와 예. 또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타이어 때문에 그 예. 문제 발생 시 예. 그 타이어 응급 조치 방법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타이어 마모 상태나 또 편마모 상태 예. 그다음에 그 타이어 마모 상태를 직접 알아보는 시간을 예.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래도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예.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래도 아, 뭐- 좀 시청자 여러분께서 제가 발음 연습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면 공기압 넣는 주기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뭐 지난 시간에는 막 우리가 핵심 포인트는 네. 내 차의 적정 공기압을 알고 가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실 줄 압니다. 네. 이번 시간 일단 뭐 첫 번째로 이제 우리 봉봉님 질문해 주신 네. 타이어 봉봉이죠? 예, 봉봉님. 붕붕이 아니죠? 예, 봉봉님이고 저는 붕붕입니다. 네, 예. 붕붕이. 네. 그러면은 공기압을 이제 넣는 방식도 자동과 수동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러면 공기압을 넣어야 되는데 네. 우리가 그러면 매일 넣습니까? 매일 아니면 안 넣죠. 뭐 한 달에 넣습니까? 네. 아니면 1년에 넣습니까? 네. 그 공기압을 넣는 주의가 있단 말입니다. 네. 그 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차를 가만히 세워 넣었을 때도 우리가 한 달에 네. 보통 1%에서 3% 정도는 자연적으로 공기압이 빠지는 아, 감소 예. 현상이 나와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한 달에 한 1에서 3%씩 자연스럽게 빠지는 공기압을 네. 우리는 보고 얼마만큼 이제 그러면 어떤 주기로 넣어야 되느냐 하는 건데 타이어 제조사에서 이야기하는 공기압 넣는 주기는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공기압을 체크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나왔죠. 예. 예, 그렇게 나오는데 네.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자주 한 달에 한 번씩은 쉽지 않죠. 예, 쉽지가 않죠. 전기업소 와가지고 공기압 넣고 넣어달라 그렇습니다. 하는 것도 좀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유로로도 많이 넣잖아요. 예, 맞습니다. 워낙 많이. 예, 그래서 한 달에 한 1에서 3% 정도면은 네. 보통 한 석 달에 한 번. 그러니까 우리나라 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계절별로 한 번씩 정도 넣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게 계절별이 핵심입니다. 네. 그다음에 예외적인 경우가 있겠죠. 네. 예외적으로 갑자기 경고등이 갑자기 계기판에 들어오네. 경고등이 들어왔을 때 타이어 경고등이 들어왔을 때 그때 당황하죠. 예, 그때는 좀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네. 이럴 때는 예외적으로 일단 가까운 지점이나 카센터 가셔가지고 공기압을 체크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네, 이렇게 확인하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네, 네. 예. 자, 그러면 주행 중에 그 일반 도로에서 타이어 경고등이 들어왔을 때 예.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제 보시면은 이제 사진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계기판에 느낌표 표시가 아, 들어있죠. 이게 경고등이죠? 그렇습니다. 네. 여기 이제 타이어 공기압이나 여러 가지 어떤 타이어 문제가 생겼을 때 네. 이 공기압 이 체크 등이 들어오는데요. 네. 이런 게 들어왔을 때 만약 일반 도로에서 만약에 이런 표시가 들어왔다. 네.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일단 일반 도로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서행을 해야 되겠죠. 네. 천천히 운행을 이제 점점 속도를 줄여서 서행을 하시면서 네. 일단 잠시 정차를 하더라도 정차를 후에 네. 펑크를 하긴 해야 되는데 네. 요때는 이제 만약에 펑크가 났을 경우에는 네. 우리가 이제 가장 빠른 방법은 이제 보험사에 전화를 해서 보험회사. 예, 네. 펑크가 났을 때는 보험사에 전화를 해서 견인 조치하는 것이 가장 좋겠고요. 났을 예, 그게 일단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외곽 지역이라든지 차가 예. 안 다니는 데는 자기가 뭐 이렇게 뒷 예비 타이어로 교환한다거나 어떤 그렇습니다.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예. 사실 차가 많은 도로에서는 사실 그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보험으로 견인하는 게 제일 쉽죠. 예, 그렇죠. 그럼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경고등 들어오면 이게 당황해서 이게 헤드를 잘못한다거나 뭐 당황해서 뭐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이럴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뭐 일반 도로에서는 이렇게 뭐 우리가 좀 마음에 어떤 어떤 뭐 그 긴장감이나 이런 것들은 네. 크게 없죠. 그래서 일반 도로에서는 뭐 보험 조치를 한다, 보험 견인 조치를 네. 해서 할 수가 있겠지만은 네. 고속도로는 우리가 당황을 많이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당황이 그래서 위험하죠. 일단 가장 첫 번째로 일단 고속도로에서 이런 경고등 타이어 경고등이 들어왔을 때는 네. 일단은 마음에 일단 당황하지 마시고 그게 당황- 일단 마음이 중요하죠. 당황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죠. 일단은 네. 그 왜냐면 고속 주행을 하시다 그렇죠. 보니까 네. 그래서 일단 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천천히 역시 서행 속도를 줄여가면서 일단 가까운 휴게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가까운 휴게소에 들어가시든가 아니면은 가까운 졸음 쉼터 졸음 쉼터가 많이 있죠. 그렇죠. 그런 데 들어가셔가지고 일단 차를 정차하시고 난 다음에 일단 네 바퀴 타이어 네 개를 다 확인해야 되겠죠? 네. 예. 네 개를 확인 다 해서 뭐 전체적으로 타이어 네 개가 전체적으로 조금 가라앉은 수준이라면은 뭐 전체적으로 공기압이 좀 빠졌는 수준이기 때문에 네.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최대한 빠른 거리에 가셔가지고 공기압을 보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네 바퀴가 아니고 유달리 이제 한쪽 바퀴가 푹 주저앉아 떠나가 있을 때는 우리가 이제 펑크를 의심해 볼 그렇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좀 고속도로 상이니까 어떤 보험 견인 조치도 좀 애매모호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랬을 때는 뭐 보통 어디를 이제 우리가 가장 빠른 방법이 뭐냐면은 보이시는 화면처럼 한국도로공사가 있어요. 고속도로니까. 한국도로공사. 그렇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 이제 콜센터 전화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네. 1588-2504 이렇게 나와 아, 이거 있죠. 나와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여기에 일단 콜센터 전화하시면은 일단 즉각 그 견인 조치도 가능하니까요. 도로상에서는 고속도로상에서는 여기에 전화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 이게 자막 나가시죠? 이렇게 메모해 놓으시다가 전화하시면 긴급차가 바로 온답니다. 예. 자, 그리고 다음에는 그 우선 타이어에 대해 뭐 상세히 좀 알고 싶은데요. 예. 타이어 뭐 재질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 예. 좀 알려주십시오. 예. 요것은 저희들이 이제 직접 준비한 그럴까요? 타이어를 직접 보면서 하는 게 무엇보다 가장 그럴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네. 예. 네, 그러면 여기 직접 타이어를 보여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죠. 예. 자,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는 그 지금 새 타이어입니다. 새 타이어를 절단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상세히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절단해서 표면을 보여드릴 겁니다. 자, 설명해 주시죠. 예. 지금 타이어를 이제 반 자른 상태인데요. 가만히 보시게 되면은 이 절단해서 이렇게 보니까 안에 흰색으로 이렇게 점선 모양으로 촘촘하게 박혀 있죠. 네. 요것이 뭐냐면 타이어 안에 이제 타이어를 지탱해주는 철심이죠. 철심이네요. 예. 보통 그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게 고무로만 이루어졌다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고무가 아니네요. 그렇죠. 네. 고무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약하죠. 네. 그래서 이 타이어 고무 안에 이제 철심을 이렇게 박아 놓습니다. 네. 근데 철심이 일일이 똑같은 재질로 똑같은 어떤 철심의 어떤 무게를 네. 지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네. 어떤 부위는 좀 많이 박아 놓고 이쪽은 좀 촘촘하니 굵은 게 좀 많이 들어가 있죠. 압축적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을 때는 네. 뭐냐면 왜 이렇게 철심이 여기 이 부위에는 유달리 많이 들어가 있냐면은 네. 여기 타이어하고 휠하고 이제 휠을 끼지 않습니까? 네. 타이어를 끼는데 휠이 끼는데 네. 휠과 맞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을 많이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탈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철심을 많이 네. 많이 일단 심어 놓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땅에 닿는 면이 되겠죠? 네. 땅에 닿는 면은 당연히 철심이 또 이렇게 촘촘히 촘촘히, 박아놔야지 예. 힘을 받겠죠. 세 줄 이상으로 이렇게 촘촘히 돼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철심이. 예. 그리고 이제 특히 여기는 이제 없어요. 옆면을 가만히 보시면 옆면이 좀 약하게 박혀 있죠. 예, 두 줄 있다가 이거 없어요. 여기.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땅에 닿는 면이 아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제 타이어 재질 중에서도 이제 옆면이 양 사이드 면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게 단점이 되겠죠. 그래서 펑크는 여기는 그 떼올 수 있지만 옆에는 펑크를 떼올 수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쪽 면은 펑크가 났을 때 떼우지만은 옆면에 이제 펑크가 났을 때는 못 떼운다. 떼우더라도 힘이 약하기 때문에 옆으로 갈라지거나 째지는 현상이 나오죠. 이렇게 저희들이 이게 정비를 하다 보니까 옆면에 이렇게 떼우고 다니신 분도 있어요. 유만해요. 그렇죠. 어쩔 수가 없죠. 그건 타이어 교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유만. 예. 그럼 다음에는 그 예. 타이어 마모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여기 보시면은 이제 타이어 마모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타이어를 가만히 보시면은 네.
요쪽에는 지금 선이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예, 선이 되는데 여기는 선이 이렇게 끝까지 안 가 있고 지금 많이 다른 상태입니다. 아, 그게. 전체적으로 달았네요. 예, 그래서 이쪽도 그렇지만 이쪽도 그렇고 지금 홈 양 자체가 사이드 없어졌네요. 홈 자체가. 예, 이쪽이 전부 다 네. 트레이드가 지금 굉장히 네. 좀 마모가 된 상태고 네. 여기 보시면은 요 사이에 보시면은 네. 요 돌기가 이렇게 톡톡 튀어나와 아, 있죠. 있네. 돌기 있네요. 요 돌기가 이 땅에 닿는 면하고 이거 거의 같이 수평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죠. 예, 달았네요. 이렇게 올라와 있을 때는 마모 상태가 다 됐다 아, 이렇게 교환해야 볼 수가 된다. 있겠죠. 그럼 새거 나면 다시 한번 봐보시죠. 예. 이렇게 있는 거. 새 타이어는 아, 쑥 들어가 있네요. 예, 돌기가 지금 안에 쑥 들어가 있죠. 아, 예, 예.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도 충분히 이게 올라오려면은 시간이 걸리니까 그렇죠. 상태가 지금 아, 굉장히 확연히- 양호한 확연히 타이어다. 차이가 나네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요거는 이제 좀 특이한 게 뭐냐면은 네. 왼쪽에는 지금 선이 좀 이렇게 어느 정도 많이 나와 있죠. 남았네요. 예. 근데 오른쪽에는 지금 완전히 맨맨하게 지금 다 달았는 상태입니다. 네. 이런 경우는 뭐냐면 왼쪽보다 오른쪽이 유달리 심하게 달았다 해서 네. 한쪽 편이 많이 달았을 때 이것을 우리는 뭐냐면 편마모, 편마모. 진 타이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마모가 심하다. 이럴 때는 이제 핸들이 좌측이나 우측 쪽으로 완전히 좀 많이 좀 쏠리는 현상이 네. 나올 수 있겠고 네. 차 운전하실 때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이럴 때는 빨리 타이어를 교체를 해서 휠 얼라이먼트를 봐주시는 게 하체 좋다. 정렬을 이렇게 볼 받아야 수가 된다. 있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 돌기도 많이 달았습니다. 여기도. 예, 돌기도 여기 화살표 나와 있지만은 지금 네. 돌기도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죠. 육안으로 봐서 돌기를 보고 예. 판단해도 되어 있네요. 근데 이쪽이 지금 편마모가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이쪽 돌기보다는 이쪽 돌기가 더 많이 올라와 있죠. 그러면 많이 그 달았다는 거죠. 운전하시는 분들이 예. 쉽게 어떤 타이어 마모 상태를 알 수 있는 방법 따로 있나요? 타이어 마모 상태를 우리가 이제 아는 데 있어서는 네. 요 새 타이어를 보고 네.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보시면 이제 우리가 옛날 방식이죠. 우리 이제 네. 타이어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100원짜리 동전. 네. 100원짜리 동전으로 이제 이렇게 가늠할 수가 있겠는데요. 옆면으로 이렇게 봤을 때, 자, 여기 100원짜리 100자 적혀 있고, 그 다음에 적혀 있고, 이렇게 연도가 나와 있죠. 네. 요 트레이드에 딱 넣었을 때 연도가 이렇게 안 보이면은, 안 보이죠? 연도가 안 잠깐만요. 보입니다. 이렇게 아, 연도가 연도가 안 안 보일 보이네. 때는 예. 트레이드가 충분히 지금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연도가 연도가 안 안 보여요. 보입니다. 연도가. 그죠? 예. 예, 예. 이럴 때는 충분히 아직까지 타이어가 타이어다. 양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은 보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넣었을 때 연도가 다 보이고 있죠. 아, 연도가 보이네요, 여기. 예, 연도가 보이죠. 그죠? 아, 예. 연도가 보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다 달아서 올라왔다는 거죠. 그럼 이 돌기가 예. 이 타이어 표면이 다 됐을 때, 예. 표면이 됐을 때, 그렇죠. 밋밋하게 됐을 때 교환하시거나, 예. 그다음에 이 동전으로 예. 찔러봐서 연도가 보이면은 마모된 거다 이거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여기 요 중간중간에 이 홈처럼 이렇게 쏙 들어가 있는 부분이 이제 우리가 트레이드가 하는데요. 네. 이 트레이드가 다 됐을 때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트레이드가 다 됐을 때는 네. 이게 맨맨하게 되니까 우리가 타이어가 굴러가면서 네. 요 홈 사이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땅에 닿아 있는 그 수분, 네. 물기 이런 것들은 물 같은 거를 배출하는 네. 배출하는 그런 거 역할을 하는데요. 네. 트레이드가 없으면 물을 배출을 못 하죠. 그렇죠. 그러면 물 위에 타이어가 떠 있는 네. 그런 이제 육안으로 떠 있는 상태. 그런 상태가 이제 수막 현상이에요. 수막 현상, 위험한. 수막 현상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브레이크 밟으면 문제입니다. 차체가 그렇죠. 부러지는 속. 예, 물기에 밀려서 네. 이런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타이어에 굉장히 그러면 위험이 있다. 공기압이 적었을 때 타이어 다는 현상은 어떻게? 그거는 이제 가능해요? 공기압이 만약에 적게 넣어가지고 주행을 하시게 되면은 네. 이게 마치 뭡니까 이 타이어가 몰랑몰랑몰랑하게 막 쭈글쭈글하면서 막 돌아가는 현상 네. 이런 현상을 이제 우리는 뭐냐면은 스탠딩 웨이브 현상이라고 네, 하죠. 네. 그런 현상이 났을 때 타이어가 이제 심지어 파열되는 그런 현상. 열을 많이 받겠죠? 예, 그럼 맞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도 예. 여기는 들어가고 여기가 닿나요? 여기 양쪽으로 가장자리 위주로 많이 달겠네요. 그렇죠. 공기압이 적을 때는 네. 양 사이드가 많이 닳겠죠. 네. 공기압을 많이 많이 넣었을 때는 적정 공기압보다 많이 넣을 때는 중간이 많이 중간이. 닳겠죠. 중간이 다 닿으니까. 네, 중간은 여기 먼저 닳고 그렇습니다. 적으면 양쪽 사이드 쪽으로 먼저 단다. 그렇죠. 네. 예. 저 그러면은 우리 봉봉님, 네. 그 우리가 지금 이제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편마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막 현상, 네. 그 다음에 스탠딩 웨이브 현상, 네. 이게 이제 타이어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 좋은 부분이죠. 네. 요걸 갖다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동영상을 좀 한번 볼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예. 그러면은 일단 먼저 수막 현상에 대해서 네. 동영상을 한번 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막 현상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홈 중간중간에 홈의 어떤
트레이드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네. 물을 갖다가 물을 배출을 못 해주는 현상, 네. 그죠? 그래서 네. 물에 마치 떠 있는 현상, 네.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자, 수막 현상을 한번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자, 보시게 되면은 이제 보통 우리 그 수막 현상은 빗길 운전, 그 비가 올 때 네. 상당히 좀 수막 현상이 나오는 차들이 많아요. 네. 그럼 이럴 때는 뭐냐면 이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홈 트레이드, 네. 트레이드가 다 달았을 달아가지고 맨맨하게 이제 움직이는 네, 그런 지금 사진으로 거죠. 동영상 나오네요. 예, 보시면 화물차. 예, 오. 빗길입니다. 저렇게 오우. 미끄러져가죠. 야, 심각하죠. 어우, 예. 아찔하네요. 예, 물기를 배출을 못하다 보니까 물하고 같이 미끄러지는 현상. 아. 예. 그래서 이 트레이드 보십시오. 트레이드가 지금 다 달았죠. 네. 저러니까 그냥 뭐 일단 물이 배출이 안 되니까 네, 그냥 네, 물하고 네, 네. 같이 그냥 아. 예 타이어가 완전히 특히 예 미끄러지는 빗길 눅대에서 위험하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이 굉장히 그 빗길에 어떤 그 사고가 많이 나는 거는 네. 전부 거의 대부분이 수막 현상 때문에 네, 네. 이런 현상이 나온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죠. 땡! 자, 오늘은 여기까지 끝마치고요. 시간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보여드리고 하다 보니 시간이 좀 오버됐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타이어 사이즈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끝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예. 시청자 여러분, 항상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